여러분, 제가 어제 동네 복지관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73세 박할머니가 장마철에 단 10분 외출했다가 미끄러져서 3일 동안 집에서 못 일어나셨다는 얘기였어요. 당신도 지금 이 순간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마지막에 99%의 전문가도 모르는 장마철 3분 회복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항상 함께하는 베리쌤 정보통 노후지의 전문가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우산만 챙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장마철은 단순한 비의 계절이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주의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장마철에는 폐렴, 관절염 악화, 낙상사고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중장년층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건강상담 경험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생활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장마철이 당신의 몸에 가하는 숨겨진 영향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장마철에는 단순히 비만 오는 게 아닙니다. 습도가 80%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당신의 몸 전체가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이런 변화가 건강을 크게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장마철 습도가 높아지면 곰팡이와 세균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합니다. 당신 같은 중장년층은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서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할 확률이 젊은 사람보다 3배나 높습니다. 이게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제가 직접 상담하며 확인한 현실입니다. 62세 김 씨는 장마철에 마트까지 왕복 30분 외출했습니다. 집에 와서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는데 3일 후 고열 40도와 극심한 기침으로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건강관리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젖은 옷으로 인한 급격한 체온 저하가 면역 시스템을 크게 약화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더 주의할 점은 이런 일이 당신 주변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장마철에는 건강상담센터 방문자 중 50대 이상이 평소보다 무려 47% 증가한다는 놀라운 데이터도 있어요. 습도가 높아지면 기압이 변하면서 당신의 관절 내 압력도 급변합니다. 이미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통증이 2-3배 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 무릎, 어깨, 허리가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아프기 시작합니다. 장마철만 되면 뼈마디가 칼로 찌르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 건강학적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혈압과 혈당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습도가 높아지면 혈관이 예측 불가능하게 확장되면서 혈압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특히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에 이거 완전 내 상황이네라고 생각하신 분 계시나요? 그렇다면 다음에 나올 내용은 말 그대로 건강을 지키는 핵심 정보니까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낙상사고는 중장년층의 숨겨진 위험 요소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데요. 50대 이상에서 낙상사고는 단순한 넘어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골절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고 회복 기간도 젊은 사람의 3-4배나 걸립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의 경우 1년 내 회복률이 현저히 낮다는 우려스러운 통계도 있어요. 정말 절대로 가죽 신발을 신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가죽은 물에 젖으면 아이스링크처럼 미끄러워져서 당신을 위험한 상황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대신 고무 밑창에 있는 운동화나 방수 신발을 신으세요. 특히 밑창에 홈이 깊게 파인 신발이 당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발을 고를 때는 이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첫째, 밑창이 고무 재질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발목을 단단히 감싸는 형태의 신발이어야 합니다. 셋째, 끈이나 벨크로로 발을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는 신발을 선택하세요. 보행할 때는 마치 조심스럽게 걷는 것처럼 작은 보폭으로 천천히 걸으시고 절대 핸드폰을 보면서 걷지 마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데 장마철에는 이것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시야가 제한되고 균형 감각도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계단에서는 안전을 위해 난간을 꼭 잡으시고 젖은 바닥에서는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지 말고 발바닥 전체로 디디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안전 팁인데 발 뒤꿈치부터 디디면 미끄러져 넘어질 확률이 무려 5배나 높아집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같은 곳에서는 더욱 주의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산을 털면서 바닥이 완전한 미끄럼틀로 변하거든요.
가능하면 벽이나 기둥을 의지하며 걸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다음에 나올 준비물 리스트 중에는 건강관리 전문가들도 모르는 안전을 지키는 특별한 아이템이 숨어 있어요. 세 번째, 장마철 외출 안전 키트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품들이에요.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들으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우산만 챙기고 나가시는데 그것만으로는 당신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습니다. 접이식 우산과 비상용 비닐 우산을 모두 준비하세요. 바람에 우산이 부서질 경우를 대비한 2중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갑작스런 돌풍이 마치 태풍처럼 몰아쳐서 우산이 뒤집어지거나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비닐 우산은 가볍고 저렴해서 비상용으로 가방에 하나씩 넣어두시면 안전보험과 같습니다. 방수 파우치에는 핸드폰, 지갑, 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요즘 스마트폰이 방수 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완전 방수는 절대 아니거든요. 특히 충전 단자 부분으로 물이 스며들면 당신의 소중한 연락수단인 핸드폰이 완전히 고장날 수 있어요. 방수 파우치는 다이소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두세요. 여벌 양말과 수건도 안전을 위해 필수입니다. 발이 젖었을 때 바로 갈아 신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젖은 양말을 그대로 신고 있으면 무좀이 번식하고 체온도 급격히 떨어져서 감기에서 폐렴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체온 유지용 얇은 카디건도 건강을 지키는 필수템입니다. 비를 맞고 난 후 체온 급강하를 방지할 수 있어요. 여름이라고 해서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비를 맞으면 체감온도가 무려 10-15도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손수건이나 타월도 여러 장 준비하세요. 얼굴이나 머리를 닦을 용도로 하나, 신발이나 가방을 닦을 용도로 하나, 이렇게 용도별로 나누어서 사용하시는 게 위생적이고 안전합니다. 해열제. 감기약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관절염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소중하게 챙기세요. 혈압약, 당뇨약은 절대로, 정말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됩니다. 특히 만성질환 약물은 하루라도 거르면 건강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진통제도 하나 정도 준비해 두시면 응급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두통이 극심해지거나 관절이 심하게 아플 때 응급처치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정말 특별한 비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건강관리 상담 경험으로 터득한 소중한 노하우인데 99%의 건강관리 전문가들도 놓치는 부분이에요. 정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네 번째, 외출 후 골든타임 30분 회복법입니다. 이게 정말 건강을 지키는 핵심 부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부분이에요. 외출해서 돌아온 후 처음 30분이 당신의 건강 상태를 결정합니다. 젖은 옷은 무조건 5분 이내에 갈아입으세요. 이게 정말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데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체온이 자유낙하하듯 떨어집니다. 특히 속옷까지 젖었다면 반드시 갈아입으셔야 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해서 체온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말려야 무좀과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샤워할 때는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점차 따뜻하게 하세요. 갑자기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혈압이 급상승해서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머리도 완전히 말리세요. 젖은 머리로 있으면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드라이어를 사용하실 때는 너무 뜨겁지 않게 적당한 온도로 설정하세요.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생강차나 대추차를 강력 추천해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대추차는 기력 회복에 훌륭한 효과가 있습니다. 꿀을 조금 넣어서 드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옷도 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젖은 옷은 바로 세탁하거나 완전히 말려야 해요. 젖은 상태로 방치하면 곰팡이가 번식하고 악취도 심해집니다. 특히 신발은 신문지를 넣어서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말리세요. 오한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기침이 멈추지 않거나 관절 통증이 평소보다 심하면 즉시 병원으로 가세요. 이런 증상들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열이 38도 이상 올라가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쉬기가 어려우면 119에 즉시 신고하고 응급실로 가세요. 중장년층에서는 폐렴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잠깐! 여기서 정말 인상 깊은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왜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지 완전히 이해하실 거예요. 다섯 번째, 응급상황 안전 매뉴얼입니다. 외출 중 갑작스런 폭우를 만났을 때는 절대 무리해서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가까운 상가나 지하철역에서 비를 피하시고 절대로 물이 고인 곳을 걸어가지 마세요. 감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맨홀 뚜껑 근처나 전신주 주변은 위험구역입니다.
물이 고인 곳에서는 전기누전이 일어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또한 물의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빠질 위험도 있어요. 지하도나 지하주차장도 주의가 필요한 구역입니다. 물이 차오르면 완전히 고립되어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가능하면 높은 곳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의 기본입니다. 만약 넘어지셨다면 일단 움직이지 말고 몸의 상태를 차근차근 확인하세요. 심한 통증이 있으면 119에 즉시 신고하시고 괜찮다고 생각해도 집에 가서 얼음찜질을 하세요. 다음 날까지 통증이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넘어진 후에는 이런 점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첫째, 의식이 명료한지 확인하세요. 둘째, 목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팔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실제 사례를 통한 소중한 교훈입니다. 비를 맞고 집에 오셔서 괜찮다 하시면서 젖은 옷도 그대로 입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옷을 갈아입히고 따뜻한 차를 마신 분은 그 덕분에 감기도 안 걸리시고 무사히 넘어가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비슷한 상황에서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계시다가 폐렴에 걸려서 2주간 입원하셨어요. 정말 작은 차이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례도 있어요. 67세 할머니는 장마철에 시장에 가시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셨는데 처음에는 별거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3일 후에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보니 척추 압박골절이었습니다. 결국 2달간 침대에서만 생활하셔야 했고 지금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어요. 이런 일들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7번째, 가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수칙들입니다.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특히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장마철에는 하루에 최소 2번은 안부전화를 드리세요. 그리고 이런 점들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이 외출하실 때는 어디로 가시는지, 언제 돌아오실 예정인지 정확히 알아두세요. 만약 예정 시간보다 30분 이상 늦게 들어오시면 즉시 연락을 드려보세요. 부모님 집에 비상용품이 완벽히 준비되어 있는지도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손전등, 비상약품, 비상식량, 휴대용 라디오 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전이나 통신, 두절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부모님의 경우에는 약물 복용 상황을 더욱 세밀하게 확인하세요. 장마철에는 병원 가기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약이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여유분을 준비해두는 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8번째, 집안 환경을 안전공간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외출뿐만 아니라 집안 환경도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습도가 높아지면 집안의 곰팡이가 폭발적으로 번식하고 이는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켜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요. 제습기를 사용하시되 하루에 3-4번은 반드시 환기를 시켜주세요. 밀폐된 공간에서 제습기만 사용하면 공기가 완전히 탁해져서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비가 잠시 그친 틈을 놓치지 말고 창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욕실과 주방은 특히 곰팡이 번식에 온상이 됩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환풍기를 최소 30분 이상 돌리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세요. 타일 사이사이에 곰팡이가 한번 생기면 제거하기 정말 어려워져요. 옷장이나 신발장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습기 제거제를 넣어두시고 일주일에 2번은 문을 열어서 완전히 환기시켜주세요. 침실도 중요합니다. 이불과 베개를 자주 햇볕에 말리시고 매트리스도 가능하면 세워서 통풍시켜주세요. 9번째, 영양관리와 면역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장마철에는 면역력 관리가 건강을 지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하루 3번 이상 드세요. 키위, 오렌지, 브로콜리, 파프리카 등이 면역력을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따뜻한 음식 위주로 드시고 찬 음식은 완전히 피하세요. 냉면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찬 음식을 드시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면역력이 크게 약해질 수 있어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루에 2-2.5리터 정도의 따뜻한 물을 드세요. 단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30분마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단백질 섭취도 면역력 강화에 필수입니다. 계란, 두부, 생선 등을 매일 드시고 가능하면 닭고기나 소고기도 일주일에 2-3번은 드세요. 10번째, 마음가짐과 정신건강을 튼튼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장마철에는 일조량이 부족해서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느끼기 쉽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는 이런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서 면역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어요. 가능하면 실내 조명을 최대한 밝게 하세요. LED 조명을 사용하시면 전기료도 절약하면서 밝은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오전 시간대에는 조명을 더 밝게 해서
생체 리듬을 정상으로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철저히 유지하세요. 비가 온다고 해서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있지 마시고 실내에서라도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감이 급속도로 심해져서 면역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어요. 독서나 취미 활동도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긍정적인 내용의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드디어 제가 약속드린 99%의 전문가도 모르는 장마철 3분 회복법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바로 3분 체온 회복법입니다. 장마철에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온 후 3분 이내에 하는 이 간단한 동작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분. 현관에서 젖은 신발과 양말을 즉시 벗고 마른 수건으로 발을 완전히 닦으세요. 두 번째 1분. 젖은 옷을 모두 벗고 마른 수건으로 몸 전체를 빠르게 닦으세요. 세 번째 1분. 따뜻한 옷을 입고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이 3분 동작만 제대로 해도 체온 급강하를 막고 면역력 약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핵심만 기억하세요. 외출 전 완벽한 준비물 챙기기, 안전한 신발과 보행법 실천하기, 외출 후 즉시 3분 회복법 실행하기, 몸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기입니다. 장마철은 매년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고 철저히 대비한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철저히 준비하셔야 해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미리 준비해 두시고 응급 상황에 완벽히 대비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50대 이상 가족분들,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중장년층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장마철 집안 곰팡이 완벽 차단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주세요.